이번 시간은 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61페이지 보시면 4번 취득의 구분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복습하고 봅시다. 50페이지부터 복습해보죠. 50페이지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함으로써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다. 라는 의미로서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원시취득, 간주취득도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주면서 그 밑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 사실과세라는 말은 실질과세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뜻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그리고 무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다. 그리고 4가로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라고 아시면 될 것이고 5가로에서 납세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이렇게 나왔다면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부동산, 소재지 되면서 특강도 나와도 맞고요. 시군구 나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 속한 세금은 시군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동그라미 6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이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 나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 나오면서 취득세의 납세지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서 안분한다. 안분이란 말은 나누어 계산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시가 평균의 비율이지 면적 비율이 아니다는 것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6가로에서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서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보통 징수다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신고 납부의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되고 또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또 예외적 내용으로서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예외적 내용으로서 30일 내 신고 납부다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니까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고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가산세 제외되겠죠.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비과세된 후에 과세된다 또는 경감된 물건이 추가 징수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3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온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되는데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점 지방세 기본법 53조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될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가볼 때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제54조의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과소신고 아니면 적게신고 이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끝말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지방세 기본법 55조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본다 하면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만분의 3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법인에게는 장부를 작성토록 했는데 법인이 장부 작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때는 10% 가산세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나온 내용으로서 무골중자의 중가산세 이 무골중자의 중가산세의 법률적 취지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니까 이 내용대로 법이 나와져요.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미등기 매각했음으로써 전매 이때 방지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의 80 끝말은 보통 징수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의 80%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 나왔을 때 산출세액의 80이란 말이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중가산세 제외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였으니까 등기예요. 그래서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그렇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중가산세 제외 산출세 80% 가산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럼으로써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있으면 중가산세 문제에서는 끝말은 제외로 될 것이고 또 과점 주주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 내용도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이유로서 제일 먼저 보는 거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졌죠.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부, 부동산, 차,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 잡자, 광어권, 어업권. 여기서 광어권, 어업권 조심하세요. 끝말에가 해운권을 뺀 권자가 나온 것은 취득세에서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임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취득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면 비과세.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이 기속 또는 기부채납 이 말 안에가 무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 것 됨으로써 비과세 된다. 하나 반대적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고 매각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과세. 또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급부로란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가 받았으니까 과세. 또 반대급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서 무상 사용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나왔으면 그래도 대가 받았으니까 과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없으면 비과세. 하나 반대적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 과세. 문장 쭉 가볼 때 위탁자 지위 이전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으로 본다.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문장 가볼 때 법자 있고요. 뒤에가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다로 하시면 되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은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 그 임시는 무늬만 임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물건의 취득이에요. 그러면서 1년 초과한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다 하시면 되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구문으로 나온다면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음으로써 단순히 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가액만 증가되기 때문에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문장 가볼 때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구문으로 나왔으면 뒷내용 보지 말고 끝말 가져서 비과세 하시면 됩니다. 하나 대수선 나왔으면 끝말은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방금 6강까지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이제 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취득의 구분이에요. 이 취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에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러니까 유상취득도 과세고 무상취득도 과세고 원시취득도 과세고 간취득도 과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요 취득에 대한 내용을 어떤 취득은 유상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상속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증여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간주취득이다. 이런 것을 구분한다 뜻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뭐하러 이걸 구분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겠죠.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D페이지를 봅시다.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D페이지 보시면은 82페이지에서 네모 2번 취득세 세율 나옵니다. 이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죠. 밑에 보시면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나와요. 표준세율은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보니까 상속 일대의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이외 취득일 때는 1000분의 28, 유상 농지일 때는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일 때는 1000분의 40, 그리고 미음에서 증여 일대 취득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35, 비읍에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내용은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거죠. 세율이 다르니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과세되는 내용을 어떤 취득은 유상, 어떤 취득은 상속, 증여, 원시, 간주로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겠죠.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액 산정할 때는 먼저 그 법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과세되었으면 세금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세율이 적용되겠죠. 다시 반대로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들은 과세되는 거래란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됐을 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유상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상속취득, 증여취득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61페이지에서 취득의 구분이에요. 이 취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가를 알았으니까 각기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되는 것을 구분하여 봅시다. 구분하여 볼 때 먼저 유상부터 구분해 보죠. 여기에서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는요. 뭘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 양도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유상거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양도란 말은 팔다예요. 팔다니까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팔다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챙기는 것은 유상거래만 챙기자는 얘기예요.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으면 상대편은요. 유상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란 단어, 팔다란 단어 가지고 유상에 관한 거래만 챙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그러면 이건 팔다에 대한 이로서 유상거래겠죠. 매매에 대한 내용 유상거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랬으면 교환이죠. 교환에 대한 이로서 교환도 유상거래다. 이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값 받다 이랬으면요. 여기도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대물 변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물건 받다, 빚값 받다. 이 내용은 유상거래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주면은 매매에 의한 취득, 또 유상거래, 또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 또 빚값 받다,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나온 걸 본다면 이 교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2번이나 출제하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상거래다라고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로 아시면 되는데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은 물건으로 출자한다는 얘기예요. 물건으로 출자했을 때 법인이 그 물건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서 주식 또는 지분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대가 주고 취득한 거니까 유상취득 되겠죠. 그리고 취득 형태만 갖췄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취득했어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이 취득했어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세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 상속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도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받는데 상속은 사망 시점, 증여는 생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취득도 과세고 증여취득도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원시취득, 원시취득에 대한 예로서는 맨 첫 취득에 대한 예로서 해당 내용을 보면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에 대한 내용이 원시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은 신축, 재축, 중축, 개축 또는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원시취득으로서 과세되는데 이 중축과 개축, 대표적으로서 중축에 대한 내용은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분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내용도 원시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냅시다. 이 이전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의 건축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따로 떼어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의 이전의 뜻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전의 뜻이에요.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거니까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으나 과세됩니다. 뭘로 과세냐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재산 증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에 대한 내용 과세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립식 건축을 보세요. 조립식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가액의 변동이 없으나 옮겼다 그러면 내 것하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소유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은 뭘로 과세하겠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어지면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와 똑같은 내용의 뜻으로서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나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뭘로 과세다?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보죠.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고 했을 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을 보니까 A와 B가 소유된 지분에 대한 내용은 50%, B도 50%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A와 B가 50%로서 같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는다가 바로 뭐예요? 분할이 되겠죠. 분할하였으면 A 예전과 똑같이 지분 50%, B도 똑같게 지분 50%인데 내 것하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뭘로 과세하겠다?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장 갈 때에 공유물 분할 나왔으면 과세다 하시면 돼요. 뭘로 과세할까요?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또 다시 이혼 시
재산 분할하다. 이혼 시 재산 분할하다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 이 경우도 내 것하고 등기할 거니까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에 대한 내용 과세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다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되면은 이 지목이 바로 이용 현황 그랬죠. 이용 현황이 밭이었을 때 이 밭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소요된 비용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시켰으면 가치는 증가한다겠어요. 가치는 증가되니까 증가된 경우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라는 내용이 바로 토지 지목 변경이고요. 그리고 또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의 종류 변경. 여기에서 종류 변경. 제가 말 잘못했네요. 여기 볼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이에요. 항공기 안 낍니다. 제가 항공기 했는데 말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종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간결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종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선박에서 톤수의 변경이에요. 선박을 25톤의 선박에 대한 내용을 50톤으로 변경했다면 인원의 적자량이 늘어나죠. 그럼으로써 그때는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뭔만큼 취득이겠다?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개수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자,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62페이지에서 9가로에서 개수 나오죠. 개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가로에서 적어져 있는 내용이 여기는 간결하게 적어졌으나 원래 법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개수란 1번, 2번, 3번 어느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개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그러면서 1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넉 줄, 2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2줄,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이 2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의 문장이 다 맞게 적어져요. 다 맞게 적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개수란 단어가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다라고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설치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는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개수란 단어 나온다면 이 옆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볼 필요 없이 막바로 끝말 가져서 증가 분만큼을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방금 했던 거죠. 토지 지목 변경,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제가 단어만 빼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단어 빼드리면 읽어드리면서 해드릴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에다가 밑줄. 이 대중이란 말은 나대지 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부지로 사실상 변경, 거기 밑줄. 이제 밑줄 친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대중, 부지로 변경. 그러면 나대지를 부지로 변경했죠. 나대지를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가치는요 증가됩니다. 가치는 증가되니까 그때는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서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본다 에다가 밑줄 쳐 놓고요. 그리고 11번에 대한 내용도
아까 했던 거죠. 종류 변경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12번. 12번에다가는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A단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인데 거기에서 먼저 단어부터 빼드리면 12번 문장 중간 12번 줄의 그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 찾아가지고 밑줄 그 옆에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거기도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유상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부담부 증여에다가 밑줄 치고 채무 외 나머지에다가 밑줄 그 옆에서 증여 취득에다가 밑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릴 때에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볼 때 여기는 민법서 배웠다시피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만 끊어봐요. 왜 세법에서만 끊어보냐면요. 아까 세율 볼 때 유상에 대한 세율 다르고 증여에 대한 세율이 다르죠. 이렇게 세율이 다르니까 세법에서만 끊어보란 얘기예요.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을 때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 지어줄 부자입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부담을 지우고 증여한다. 어떤 부담을 지우냐? 물건의 채무에 관한 부담이 있음으로써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죠. 빚값 받으니까 이 채무에 대한 내용은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채무를 제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갑니다.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세율 다르고 증여세율 다르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음으로써 은행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는 자기가 회수할 금액, 받을 금액을 적어줘요. 채권 금액으로서 5억 이렇게 적어졌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A의 입장을 해보세요. A 입장으로서는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채무 금액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는 A의 입장으로서 채무에 대한 내용이 5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 채무 5억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을 때에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B는 증여받겠죠. 증여받을 거예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었으면 좋겠잖아요. 증여받죠. 증여받았을 때에 어디까지 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안겨받았을까요? 채무까지 안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안겨받았으니까 부담부 일이 나오죠. 그럼 A의 입장으로서는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았어요. 빚값 받다 했으니까 요 부담부가 뭘까요? 유상.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5억은 유상. 나머지 10억에 대한 내용은 증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걸 합치면은요. 부담부 증여로서 얼마다? 15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율이 다르니까 나눈다는 얘기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부담부 증여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 애가 채무 이 말이 있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빚값 받다 끝말로 가세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지방세법 7조 11항 이 내용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먼저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체킹해보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본다. 여기 체킹. 설명드리면요.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다 이랬을 때 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대가를 주었을까요? 아니죠. 배우자끼리니까 일반적 상식에 대한 이유로서는 증여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부동산 매매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요. 증여 취득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직계 존 비속간 여기서 직계 존 비속간 하면은 주로 말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주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 매매가 과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준 경우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일반적 상식이라도 증여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비 속간, 부동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뭘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간 나와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했어요. 그랬으면 아버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돈 줬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명백히 입증했으니까 그 경우는 돈 준 경우로서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단서예요. 단서 봅시다. 단서에서 다만 1, 2, 3, 4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1, 2, 3, 4 이 4개에 해당됐다. 1번도 유상, 2번도 유상, 3번도 유상, 4번도 유상의 뜻이에요. 거기에서 1번에서 공매라는 단어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2번에서 파산 선고에다가 동그라미, 3번에서 그 줄 끝에서 교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4번에서 대가 지급 사실 증명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으로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문장 가보니까 문장에서 배우자 간 이렇게 나오고 또 직계 존 비속간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애가 대가 입증이 나왔어요. 돈 줬다는 것을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명백히 입증했다는 뜻이에요. 돈 줬으니까 이 경우에 끝말은요. 유상 취득되겠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넣으면서 경매 나왔어요. 경매는 법원사죠.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시켜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끝말은요. 유상 취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산 선고 이 말이 있어요. 파산 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시켜준 단어가 파산 선고예요. 여기도 명백히 입증했으니까 끝말은요. 유상 취득될 것이고요.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나오면서 교환 나왔어요. 교환되면 등기부애가 내 거다라고 적어졌겠죠. 쌍방 모두가 등기부에 적어짐으로써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됨으로써 이 내용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애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말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외의 단어로 적어졌어요. 없다는 얘기죠. 없으면 그때에는 막바로 끝말로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이 있었으나 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왼쪽 페이지 와서 12번 봅시다. 12번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여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니까 다만 나오죠.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 경우에는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왔으나 그 옆에서 교환 단어, 파산 선고 단어, 대가 입증 단어, 그리고 경매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외 단어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때 끝말은 뭐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neu로서 아시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에 대한 neu로서 지방세법 7조 10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으로서 한 넉 줄 되는데 그 넉 줄을 전부 다 알 수 없으니까 외울 수가 없으니까 단어상으로서 여기도 집어 드릴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의 협의하여 재분할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자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에다가 밑줄, 그리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이제 여기에서 설명드리면은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장남과 차남이 공동 상속 받아요. 공동 상속 받으면서 장남 50%, 차남 50% 상속 등기도 했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장남이 차남한테 가요. 우리 이 건물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관리하니까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한 사람으로 몰빵하자 하면서 장남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너에게 내 지분 50%를 줄게 이렇게 했어요. 줄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협의하여서 재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차남이 50% 초과 취득했죠. 초과 취득하였으니까 어떤 원인으로서 초과 취득된 거예요. 장남이 주었잖아요. 줬으니까 끝말은 뭘로 하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단어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단어는 다 주어질 거니까요. 문장에서 상속 나오고 재분할 이 말 나오면서 초과 취득 이 내용이 있으면 끝말은 뭐다? 증여 취득이다. 증여 취득이니까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옆 페이지로 가볼 때에 5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 나오는데
이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8강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강에서 뵙기로 하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